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부서 다 깐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늘도 이제 수요일 어벤져스 세 분 모셔보고 또 즐거운 방송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네네. 국민의힘도 별일 없었나요? 여기 닭간다에 출연한 이후에 네네. 제가 정말 자주 가진 않는데 네. FM 코리아에 가서 오, FM 제 코리아. 이름을 한번 예. 검색해봤더니 우리 어떻습니까? 김정철 최고위원과 얘기했던 거에 네. 좀 얘기했더라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해서 네네.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네네. 어떻게 뭐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FM 코리아에서. 거기엔 이준석 대표 쪽 그 의견이 좀 많죠. FM 그쪽에는. 코리아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이 많죠. 아, 지지자분들이 많아.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 그래서 좀 저도 많으니까요. 다 까였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비슷하게 까였어요. 아 그래요? 어때요? 어디 또 개혁신당에서는 그쪽에선 칭찬 많았을 것 같은데. 커뮤니티 직접 보세요. 좀 어때요? 아니 뭐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듣는데 어쨌든 뭐 지지자분들이 많으신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합리적인 말들이었고 아, 또 그래요? 당연히 맞는 말이고 네네. 체포영장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 말씀하십니다. 네네. 약간. 그렇죠. 네네. 압수수색영장. 다행한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너무 한쪽 그럼요. 의견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저희 다 깐다는 중심을 잡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또 그렇습니다. 캐치프라이즈를 또 표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다양하게 저희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입니다.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 소환이 됐죠. 자, 소환되는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특별한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 특검에 왔을 예상했던 때. 대로인 것 같아요. 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잘 조사받겠다. 그 정도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딱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 않고 그냥 들어가지 않겠어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정도 답변을 할 거라고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분은 본인이 정권을 운영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 책임자로서 그 정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들어가고 그럴 때 일절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냥 들어갔죠. 예, 그런데 네. 그분은 그냥 홧김에 그냥 다 반국가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니는 거고 김건희 씨는 내가 사실은 이 나라의 국무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책임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두하는 모습.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네. 이렇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조사 잘 받겠다. 이건 뭐 박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었죠. 그런데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말이 붙을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랑 결혼할 때 본인 2천만 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노총각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만나서 그 이후에 검사 생활 자기 마음대로 좀 자기 주관 갖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되는데도 일조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오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굉장히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16개가 특검 수사 대상인데 지금 드러난 것도 뭐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 참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건희 네네. 여사 앞에 놓여진 길이 지금까지의 길보다도 훨씬 더 험난한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6개 혐의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수사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좀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특검이 아마 그 구속을 예정을 하고 네. 오늘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이미 이제 지금 소환을 한다는 거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른 참고인에 대한 조사들은 거의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됐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소환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렇다 그러면 오늘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은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바로 영장 청구입니까 그러면? 조만간 바로 영장 청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판단이 네. 되죠. 두 분도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예, 이번에 특검이 이제 모두 5개 혐의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에 명시된 건 5개 혐의가 되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뇌물, 정치자금법 이게 거기에 명태균 씨는 다 걸립니다. 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대가로 또 공천을 줬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해서 목걸이를 받았다. 그리고 또 이 목걸이와 다른 건진법사 게이트는 그 그라프 목걸이고요. 그다음에 벤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이거는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데 22년 나토 순방 때 차고 있던 목걸이. 네. 모조품은 일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죠. 자, 이 목걸이는 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에서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얘기한 것.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것까지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순서대로 조사를 하겠다. 의혹의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혐의가 많이 입증된 것 중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요걸 가지고 김건희 씨의 일단 진술을 들은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게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혹이 많고 그렇게 충분히 될 거지만 김건희 씨와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된 정황들이 드러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수익 40% 배분 미래에셋증권에서 확보된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알고 있었다. 충분히 이거는 주가 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실 뭐 명리학이나 같은 뭐 여러 가지 주술 논란이 있었잖아요. 명리학자와 통화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그 최근 뭐 지난해 보도네요. 2023년 12월에 본인과 자주 이렇게 인생 상담을 했었던 명리학자 류모 씨라는 분과 마지막 메시지를 한 것이 저 감옥 가나요라고 했답니다. 답변이 뭐라고 했나요? 네. 저 깜빵가요. 깜빵이라고 했어요. 감옥 가나요 했다는 게 깜빵이래요. 정확한 어쨌든 워딩은 깜빵입니다. 깜빵이라고 그랬어요. 2023년 12월에 저 감옥 가나요를 물어봤고 네. 그때 당시에 명리학자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 지금 잘못한 게 좀 있지만 은둔하면 된다.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아직 기운이 좋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2023년 12월이니까 이제 얼마 지났습니까?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자숙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그 명리학자 이야기를 좀 잘 들어서 새겨 들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잘 못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말을 안 듣는 겁니까? 류모 씨는 좀 조용히 맞춘 있지 거겠죠. 않았나요? 뒷부분에? 약간 그래도 좀 가만히 있긴 했잖아요. 이게 뭐 드러나는 건 일이 있어도. 그게 2023년 12월인데 네. 그 이후에 뭐 총선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뭐 무리를 일으킨 적이 많이 있었죠. 저는 명리학자는 잘 맞춘 것 같은데 24년 1월에 이미 한동훈 전 대표와 당시 비대위원장과 여러 차례 문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정에 개입을 사실상 한 거였고 그리고 잘 드러나진 않았었지만 24년 7월이 언제였냐면 김건희 씨가 그 경호처 부속 건물 창성동 별관 가서 검사들 핸드폰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죠. 네.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근데 더 웃긴 건 24년 9월이에요. 이게 마포대교 가서 요 사진입니다. 마포대교나 순찰하면 딱 될 뿐이 그렇죠. 국정을 운영하는 건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겠어 라면서 국정을 운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24년 4월 총선 때도 김상민 부장검사 공천 줘야 된다. 이거 명태균 씨가 증언한 거죠. 그래서 조국 때 고생했으니 해야 된다. 영부인이 총선에 공천 과정에도 아주 전면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히려 24년 7월 이후에는 내가 그냥 전면에 나서야 될 것 같아. 남편에 맡겨줬더니 이 친구가 방귀대장 뿡뿡해가지고 잘하는 게 없어. 그게 저는 마포대교 이 사진하고 봐요. 개인적으로 좀 그때 이제 대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왜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좀 많았고 나와서 같이 좀 대통령 후보와 같이 다니면서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왜 이렇게 좀 은둔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다 뒤집어 까 엎고 보니까 공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영부인. 이거 참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사실 은둔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론이 안 좋을 때 잠깐 좀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혐의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공천의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의 문제는 과거에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다음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혐의 부분은 좀 별개 문제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것들은 다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공무원의 영부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네. 그분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전 이제 대통령이고 전 영부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를 다 구속 수사한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물론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일도 있긴 했지만 뭐 입건은 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뭐 바로 구속되거나 구속 수사를 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혐의가 네.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부부가 약간 같이 뭐가 있다. 근데 이게 좀 작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중 한 명만 이제 가족이고 그럴 때는 한 명만 구속하는 게 관례상으로 있었지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는 이게 좀 심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많이 나왔죠, 그런 얘기. 또 다른 면은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업무인 저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의 경우는 둘 다 혐의가 아주 크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45년 만에 가장 큰 범죄예요. 적용받는 혐의가 가장 무거운 45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범죄자 중에 적용받는 혐의가 가장 큰 범죄입니다. 함부로 이제 그렇죠, 허투루 내란이니까요. 그렇죠. 예. 허투루 볼 수가 없는 거죠. 내란 그것이- 사형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최하가 예,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씨도 뭐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건진게이트 여러 의혹들에서 볼 때 절대 혐의가 가볍지 않죠. 이건 별개의 범죄들입니다. 물론 이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머지들은 사실은 물론 도움을 주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별개로 김건희 씨가 저지른 혐의도 많고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네. 무담보 대출을 해줬다. 노동진 수협 회장이 예전에 관련된 본인 선거 나갈 때 성접대 의혹이 있었는데 해경 수사가 사실은 무혐의 처리가 나고 불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와 가까운 도이치모터스에게 그 회사가 어려울 때 이 회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이 많았을 때거든요. 23년에 그때 100억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담보도 없이. 예. 물론 이자를 한 15% 받는다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닐 거고 근데 제가 어젯밤에 제보를 받았었는데 수협 직원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가 왔습니까? 노동진 회장이 네. 김건희 씨도 몇 번 만났다는 소문이 수협 내에서 파다하다. 수협에서. 예. 오. 이건 소문이에요. 정확히 네네네. 이제 그분이 맞을 것 같다고 하는데 소문이고 그래서 또 수협이 모 방송국과 함께 그 프로골프 대회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국내에서 이제 네. 여러 LPGA나 많이 하잖아요. 그렇겠죠. 주관하는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협찬사가 도이치모터스예요. BMW 차를 이제 경품으로 준다거나 이런 것 있죠. 그리고 같이 골프도 많이 치고 수협 회장이. 근데 이 맥에 사실은 김건희 씨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김건희 씨를 이 수협 회장이 여러 번 만났다. 네네. 이건 일단 소문이 힘을 갖는 거고. 근데 수협 내에 파다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밝혀진 건 아니고 그렇죠. 취재를 해보신 결과 네. 그런 내용도 좀 들려온다. 들려온다. 그러면 라고 좀 김건희 씨가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전방위적으로 대표적인 게 집사인 김혜성 씨가 184억 원을 IMS 모빌리티에 투자받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김건희 씨 그것도 한 군데서 제보를 받았었는데 당시 김혜성 씨가 그 IT 업체 하시는 분인데 본인 찾아왔었대요. 23년인가 4년에 찾아와서 내 뒤에 김건희가 있다. 우리 회사 투자해라. 우리 회사 잘 될 거다. 50억 투자해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김혜성 씨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를 김건희 씨가 몰랐겠냐? 저는 알거나 도움을 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16개 혐의 말고 또 수많은 게 있을 거다. 예. 저는 그래서 32개 봅니다. 최소 곱하기 2. 아 지금 16개인데 16개가 더 있을 것이다. 최소한. 보세요. 16개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촉, 속, 속
드러났던 혐의가 드러났던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 막다가 살짝 우연찮게 나온 겁니다. 의혹이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대로 파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뭐 우연찮게 몇 개 튀어나온 게 이런 거예요. 네네. 이건 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건 뭐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거는 네.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또 제보들이 있었군요. 그렇게 큰 금액을 별 담보도 없이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한데. 그게 한 3년간 684억입니다. 예, 예. 예. 3년간 수협이 184억이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수협의 당시 수협은행이 있잖아요. 수협은행장이 수협조합장이 전체 중앙회 조합장이 노동진 회장의 좀 그 총애를 받던 분이었다. 네네. 근데 이분을 안 치고 야 여기 해줘 이랬을 가능성 그 의혹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떠십니까? 대변인이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우리요? 의혹들이 많이 뭐 제기가 끊었죠 되는데. 김건 씨랑은. 예. 김건희 여사를 뵌 적은 비롯해서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뭐 사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논란이 확산될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뭐 원외 당 대변인이라는 뭐 일종의 뭐 미관 말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우리 당 전체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지도부 차원에서 훨씬 더 강경하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근데 나서서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럼 대변인님께서 직접 나서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근데 제가 한다 그러면 네. 그게 스피커로서의 메시지가 네. 과연 우리 당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 어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네. 경우에 저도 뭐 그 박승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조사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범죄 혐의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인정하시는군요. 예. 이 김건희 여사의 말을 빌자면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권력이 음. 무서워요. 권력이 뒤에 없었을 있으면 때 안 보이죠 세상이. 예. 권력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그 사람 본인도 모르게 아마 그 김건희 여사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그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연관이 돼 있을 거고 네. 본인이 인식하지 않았건 인식했건 간에 조사하다 보면 김건희 여사로 이게 종착점이 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네. 그게 지금 특검이 갖고 있는 또 카드겠죠. 카드겠죠. 네네. 그러면 이 정도는 보통 어때요? 그 특검에서 막 이 정도는 저희가 좀 해드릴 테니 이거 좀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수사 기법을 썼지만 요즘엔 안 그래요. 지금 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실제로 지금 JTBC 뉴스에서 이게 단독으로 보도가 뜨긴 했어요.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 수협 도이치의 수상한 대출 이렇게 뜨긴 네. 떴거든요. 이런 게 같이 추가돼서 좀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로 다시 별개 해야 될 것 문제입니까? 같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의혹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제기되는 거는 좋은데 네. 문제는 너무 그 의혹이 사실처럼 얘기되는 거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의혹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또 추가 취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때 그것이 이제 실제 관련성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그 특검에서 조사가 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범죄 사실, 피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대. 네. 적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가면서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은 계속 좀 앞으로도 진행될 이야기고 오늘 당장 오늘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생각하십니까? 긴급 체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 당장 구속되진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까? 예전에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 있고 막 이러다가 출석을 안 하다가 출석을 하니까 긴급 체포를 예외적으로 한 경우인데 네네. 사실 긴급 체포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장 없이 긴급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데 증거인멸의 자진해서 가능성이 출석한 있다거나. 사람은 자진해서 출석한 사람에 대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긴급 체포를 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또 위법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 한다 그러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자진 출두했고 또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자기가 아는 대로.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저는 아니, 이 말은 그 좀 기억나는 대로 네. 얘기하겠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겠다는 게 네. 가장 사실 그 판사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라는 게 공식 워딩이죠.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근데 사실 기억대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왜곡되냐면 본인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건 그냥 내 맘대로 얘기하겠다는 거 본인에게 아니에요. 유리하게 왜곡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여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 수사에 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아마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와서 조사 받는데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네. 이거 뭐 갑자기 혐의를 그 자리에서 인정하거나 이러면 긴급 체포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인정을 하면 더 그럴 네. 리는 없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이 사안은 체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안은 이제 구속을 통해서 그 기간 내에 철저하게 수사를 맞춰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앞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거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오늘 딱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전 단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미래세 파일에서 수익 배분은 40%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파일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내용들이 나왔고 그러면 김건희 씨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건 이렇게 앞으로 들어서 물어보면 듣고 아닌데요? 이런다는 얘기예요. 네. 진실대로 얘기할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듣고 잘 말하겠다는 거지 이분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것과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검찰이 구속영장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 부분이 요런 거짓말을 하네요.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럼 구속영장 발부가 용이해집니다. 일단 아니라고는 얘기할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들이대면은 예,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전후 사실이 맞지 않으면 그렇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저는 뭐 바로 할 것 같고 바로 할 것 같다. 발부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예.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각될 어떻게 가능성도 있죠. 기각될 네. 가능성도 있어요. 없다고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그래프 목걸이 이쪽 정도 빼고는 네. 과거의 건들이거든요. 과거의 건들일 경우는 뭐 증거가 남아 있겠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구속영장에 발부가 됐는데 그 중요한 사유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직을 그만둔 뒤에도 행안부 직원들에게 당시 자료를 좀 변경해서 그 조작하려고 한 것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죠. 사실 과거의 사건이 어느 좀 지나면은 뭐 조작하거나 그러기가 애매한 것들은 이미 증거가 다 나왔다. 그러면 뭐 우려가 적은데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발부 가능성이 높고 다만 뭐 안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발부는 무조건 왜냐하면 된다고 봐야죠. 사실. 예. 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글쎄 뭐 민주당 쪽 변호사분들은 다 뭐 구속영장 발부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또 이게 구속영장 발부될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도 많았어요. 또 명망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구속영장 발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었는데 특검 수사와 관련한 최근의 사법부 분위기를 놓고 보면 그것도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발부 안 해주기가 분위기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법부에서. 네. 사법부가 사실 뭐 물론 뭐 사법부 제가 존중합니다만 이미 분위기는 좀 많이 그 기울어 있다고 봐야죠. 넘어갔다고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사가 지금쯤 이제 시작됐겠죠? 예, 바로 네. 이제 시작. 뭐 네, 디타이 네, 안 네. 갖고 바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저희 이제 방송 생방송 시간에 특보가 들어오면 그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